지금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닭살 부부를 소개합니다. 거울 속 자기 모습에 스스로 반하는 여자, 외로운 공주죠. 김자옥 씨.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나 대한민국 최고의 남편 오승근 부부. 아유, 불 좀 켜주세요. 이렇게 컴컴해. 오늘부터 닷새 동안에 걸쳐서 이제 다가올 봄철을 앞두고 사는답게 사는 특별한 부부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이 닭살 부부라는 거 아닙니까? 인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닭살 부부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김자옥 씨가 오히려 아니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네요. 별론데. 별론데 그 말씀에서 벌써 저희는 오늘 이 두 분의 이야기 함께 해주실 세 분 초대했거든요. 예, 우리 예, 이정섭 선생님, 그리고 엄앵란 선생님, 김병우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공주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김자옥 씨는 어떤 류의 공주예요? 뭐 어떤 류의 공주? 백설공주도 아니고 그냥 잠자는 공주라면서요? 그게 맞아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자는답게 잔다 그러면 몇 시간 자야 속이 풀려요? 제가 보기엔 한 10시간 정도. 누워있는 10시간? 시간은 한 10시간이고 예. 폭 자는 건 한 5시간? 아니 아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10시간 내내. 근데 중간에 제가 들어갈 때마다 깨긴 깨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자는 듯 그냥 쉬는 듯. 네,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해요. 푹 자는데 여기는 폭 자는 게한 근데 시간. 어쩐지 이렇게 왜 잠옷도 왜 이렇게 레이스 막 플라플 달리고 이런 걸 입으실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게 잠옷인데 네. 뭐 그런 레이스다는 거는 몇 개 못 봤어요. 예. 오늘도 땡땡이 치마를 입으시네. 아니 구두까지 저는 치마는 저런 치마는 봤는데 구두가 저렇게 물방울 무늬로 네. 땡땡땡 들어가 있는 구두는 정말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금희 씨도 이제 봄 되면 네. 저런 거 한번 해봐요. 어머나, 아유, 애기 엄마도 저러고 다니는데. 저기 아무나 어울리나요? 아이, 근데 김자옥 씨는 잠을 되니까. 그렇게 폭 자든 푹 자든 그러면 얼굴이 좀 누릿누릿해진다든지 좀 눈가가 약간 부기가 있다든지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뽀얗신지. 뒷풀이를 잘 하시나 어떻게? 아니요. 잘 안 보여. 안 네, 보여, 잘안 체질적으로. 많이 울면 좀 붓는데 그러지 않으면 잘 안 붓는 것 아, 같아요. 그렇습니까? 밤에도 요새- 늦게 뭐 먹고 잤거든요. 어제도. 근데 많이 안 붓. 부러워라. 엄 여사님은 네? 부러워. 왜 갑자기 없는 엄 여사님은 세수하실 때 마지막을 왜 이렇게 찬물로 이렇게 마감을 하신대죠. 그러면 네. 이제 그 모공이 좀 이렇게 네. 원위치가 돼서 확실히 틀려요. 좀 이제 피부 탄력을 잘 저도 그래서 그 뒤부터는 샤워하고 난 다음에 마감은 찬물에다 부들부들 떨면 그러니까 타고난 피부에 네. 타고난 네. 미모신가 봐요. 근데 눈물 많은 김자옥 씨가 요즘 좀 남의 일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많았었어요. 그죠? 지난 한 주간 정신 없으셨죠? 네, 조금. 겉으로 볼 때는 가녀려 보이는데 또 그런 그 의리의 그 김자옥 씨라고 그 인터넷에 아주 줄줄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 그분 애들도 뜻밖의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였을 거거든요. 그 이경실 씨, 병 씨를 거의 밤새만 하다시피 이렇게 지켰다고 그러던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둘이 그렇게 워낙 친했어요. 네, 제가 너무 예뻐하는 동생이고. 카메라 많이 가니까 일부러 거기 뛰어간 거 아니고. 아니 그 좀 남 얘기 이렇게 네, 저 네. 헐모는 아닌데 어때 지금 상황은? 뭐 많이 마음이 아프죠. 몸도 그쵸? 아프지만 네. 몸 아픈 것보다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게 더 가슴 아파. 이렇게 오는 연예인들이 퍽 많대. 그만큼 이경실 씨가 그 이제 교제 범위가 네. 그렇죠? 친구 범위가 넓다는 얘기인데 네. 그게 또 병원에 막상 그렇게 누워 있으면 전 평소에 나흘 누워 있어 봤는데 네. 똑같은 얘기 하루에 한 100번 하니까 나중에 그것도 힘들대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고 지금 상태가 어떻고. 네, 그런 얘기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정신이 조금 이렇게 남의 일 같다고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내 일 같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점점 말이 없어지고. 네. 네. 이렇게 웃기는 개그맨인데 지금 아주
힘든 그런 모습으로 네, 누워 있다는 뭐. 것이 가슴 여태까지 아파요. 살면서 가장 힘든 그런 걸 겪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그랬대요? 워낙 좀 그 집이 좀 그렇게 왁닥왁닥하고 살았나? 배랑한 그런 거 같지는 그런 않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거를 워낙에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워낙 얘기를 안 해서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마음속에 누구나 다 이렇게 좀 쌓여 있는 게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데 경실이가 여태까지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잘 몰랐는데 아 이런 일이 좀 마음에 있었구나 그런 걸 요번에 저희들이 알았죠. 그거 얘기를 워낙 하나만 안 해요. 따로 들은 얘기 하나만 해줘요. 그냥 자기는 여태까지 열심히 일한 거밖에 없다. 어렸을 때 만나서 이 대학교 때 만났다 네. 했어요? 남자하고 교제해 본 것도 처음이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서 살았는데 난 여태까지 일한 거밖에 없는데 막 그거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연애 경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남녀 교제도 많이 해봤고 이런 사람들하고 좀 다른 모습. 처음 태어나서 처음 알은 사람이고 처음인데 하는 그 상처가. 예, 그 충격이 오히려 더 크군요. 예. 그게 뭐 이제 알 거 다 알았고 뭐 이제 애 두고 사는 처지에 뭐 그러고 저러고 또 연예인 아내인 경우 그건 좀 특별하잖아요.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접촉 범위가 아무래도 좀 잦고 뭐 넓고 뭐 이렇게 마련인데 그 남자들은요 그 묘한 그 자존심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손상이 되거나 뭐 그게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면 그거 못 견디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또 저쪽 측에서 그런 거에 좀 이렇게 평소에 좀 쌓였나. 뭐 그 집 남의 일이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 나이가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남자가 많이 그럴 수 있었겠다 하는 그런 표현 부분은- 방식은 옳지 않았지만 이제 마음에 쌓이는 것으로는 연예인 유명한 여자의 남편이 받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뭐 그러니까 예. 그 오승근 씨도 한동안 노래하다가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접어놓고 사업한다고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쪽은 안 올 것처럼 그쪽으로 이제 계속. 다시는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근데- 당시에는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고 네. 아버님 그 사업에 누가 같이 할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같이 그때 끼어들어서 금과은이면 최고의 인기였죠. 예. 근데 그러고 이제 또 해체됐거든요, 둘이. 그랬죠. 헤어지고 아니, 나서 있었기 때문에 아이 그 더욱더 제가 금가은은 그냥 아주 그만둬. 옛날 얘기고 이제 솔로로 이제 쭉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한다고 이제 글로 돌아섰는데 사업이 그렇게 빛나게 잘 된 것 같지를 않는 눈치더라고요. 평소에 보면. 빛난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빛난 게 아니라 빚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었나 솔직히.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요 남자들의 자존심에 관한 얘기가 그 남일 같지 않은 일면도 예, 없지는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어떨 때 특히 그래요. 부인은 잘 나가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일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업이다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연예인들이 사실 눈이 좀 어두워요. 사람들 이 귀도 얇고 그래가지고 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다 맞는 것 같고 다 그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 많이 좀 당하기도 하죠. 예. 근데 저도 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디 가면 오승근이 아니고 김자옥 남편이야 이런 식으로 그 소개를 받거나 이럴 경우도 있으셨죠. 그런 경우 좀 많았죠. 예, 그럴 예. 때 솔직히 처음에는 좀 기분이 좀 언짢았죠. 좀 예. 언짢은 게 아니라 성질나지. 그래도 지금 나도 말씀드린- 학년에 오승근인데 낙동강 이거 다 아는데 갑자기 김자욱이 남편 그러면 성질나지. 그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 전 편안해요. 오히려 모르면 저 김자옥 남편이에요. 그러면. 그 변화는 편안해졌죠. 어떤 거죠? 예전에는 좀 마음이 언짢다. 오히려 저 김자옥 씨 남편이에요. 내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땐 조금 젊어서 그랬는지 뭐 어려서 그랬는지. 처음에 만날 때가 오승근 씨가 30대 한 중반? 33살. 마흔은 안 됐었죠, 그죠? 초반, 저 35. 35인가. 35. 예, 예. 그때. 그리고
아기가 하나 있었고 그죠? 예, 예. 그 아기가 몇 살 때 김자옥 씨를 만난 거예요? 5살 때. 5살 때. 예. 근데 처음부터 거의 운명적으로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생각하면 다 운명이라 그러는데요. 그냥 뭐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랬고 이 사람한테 아이가 하나 있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아이가 하나 있다. 그럼 같이지 뭐. 근데 그 아이가 특별하게 생각을 처음부터 안- 김자옥 씨를 딱 이렇게 네네 무슨 좌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제할 때 이 예. 사람 친구가 지연아 여자들이 많았어요. 네. 많이 친하지도 않고 결혼할 생각도 없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아줌마가 니네 엄마 됐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5살 먹은 애가 그러더니 저를 딱 찝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무안해가지고 서로 친하지도 않을 텐데 네. 그래갖고 저 그럼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얼른 나왔어요. 너무 어색해가지고. 정말 제 아버지가 교육을 아주 깜짝 시켜가지고 나온 거 아닌가? 인사 정도, 눈 인사 정도만 할 정도에서. 어머 나 네. 너무 깜짝 놀라고 차도 한잔 잊혀지지가 마신 않아요. 적도 없고. 그 왜 그랬죠? 암만 5살 먹은 모르겠어요. 애지만 다 이쁜 그냥 사람들 그랬겠죠. 앉았거든요. 그날 누구 있었는지 알았으면 참 재밌겠다. 근데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뭐 운명적이라고 말하니까 뭐 그랬나 보다. 전 그 얘기 처음 듣는데 사실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둘이 예. 왜 그 책상에다 올려놓는 요만한 등 있잖아요. 네. 그 저 호텔 같은 데 가면 머리맡에 있는 등. 스탠드 같은 거. 네. 안 가보셔서 모르지. 하여튼 유달석에 요만한 거 있어요. 그걸 하나 들고 왔어요. 네. 두 분이 네. 그 따로따로는 알지만 그걸 들고 둘이 온 게 너무 신기해서 네. 그것도 좀 늦은 시간에 그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꼬물 오승근 씨가 또 금방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 저희가 속이 깊어요. 네. 근데 이제 항상 그렇듯이 김자옥 씨가 패시시 웃으면서 저 사실 우리 결혼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래? 아이 축하해 그랬더니 사실은 사회를 좀 봐달라고. 그러니 우리보다 두 분 다 후배인데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요구를 할 때는 그만한 또 뭐가 있길래 그렇겠거니 또 뭐 남 같지 않게 이렇게 뭐 지냈던 그래서 그날 사회를 봤던 근데 그렇게 만났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왜 저 엄여사님 그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 저기 우리 강신성일 의원께서 네. 한동안 왜 그 정치적인 슬럼프 그죠? 네. 탑스타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 배우지만은 정치인으로서는 한동안의 슬럼프가 기셨잖아요. 길었죠. 네. 그때 그 심정 아까 얘기했던 오승근 씨가 한 시절에 예간다 재간다 하는 가수였는데 사업인으로서 그게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 가끔 짜증내고 그거 받아주시던 한 시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예. 괜히 예민해져가지고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꼬투리 잡고 막 그럴 때 미칠 것 같죠. 그럴 때는 쓱 속으로 마음으로 시큰해라 너는 바보 온달이다. 나는 평강공주네요. 그러면 예. 그래요, 그렇게 그래요. 마음 먹으니까 편안합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이로 따지니까 예. 만리장성을 쌓여 전전 아전 다 나오고. 안 풀리는 남편도 그렇잖아요. 속상하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가 어떤 면에서는 네. 한 두 곱절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부인들이 그렇습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요. 네. 보는 사람이 또 지금 무슨 생각했어요? 옛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예. 사실 뭐 아무리 힘을 없는 사이라 뭐 부부간이란 참 묘하잖아요. 이제 돌아서면 완전 남이고 네. 같이 있을 땐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무촌이고. 근데 두 분은 그 금전 문제를 그야말로 부부 별산에 따로따로 해요? 아니면 묶어서 같이 나눴어요? 요는 돈 아닙니까? 여러 문제 묶을 것도 핵심이. 없어요. 네? 묶을 것도 없고. 왜? 요새 오승근 씨 엄청 바쁘던데. 예, 좀 1위 하고 막 바쁘긴 그러시잖아요. 한데 예. 뭐 그렇게 묶을 정도로 바쁘지는 않고요. 아직도 예. 김자욱이가 세구나. 그러고요. 저 연예인들이 뭐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돈도 진짜 많이 벌고 네. 그러는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예. 왜 오승근 씨 엄청 벌지? 아니 저요 저. 김자욱 씨. 예, 톱 지금 저 개런티로 말하자면 톱 클래스 아니에요? 그래도 뭐 그냥 뭐 우리가 막 드라마만 그냥 조금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막 아유, 돈이 뭐 그렇게 우리 MC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거의 한 5배 정도 받는 거죠.
정말로 거기 한번 나가면 아주 보는답게 그렇지도 보는다던데. 않아요. 그래. 아무튼 이렇게 어떻게 금전 누가 그러면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제권이랄 것도 없고요. 이 사람이 수입이 하나도 없고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뭐 제가 하고 주고. 그리고 또 아빠가 좀 돈이 좀 생기는 것 같으면 자기가 또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냥 예. 거의 신혼 때 제가 다 예? 하죠. 거의 제가 다 하죠. 아 그렇습니까? 없는 돈이라도 예. 뺏어가지고 제가 오승근 씨가 이제 바빠지면 사람이 별로 돈 쓸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그죠? 예, 예. 바쁘니까 돈 쓸 틈이 없는 거라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죠. 그렇다고 뭐 과하게 술 예, 예. 너무 톡톡 터는 사람 아니에요 저쪽은? 네, 우리가 볼 땐 너무 김자옥 씨가 털 깔끔하죠. 거겠죠? 아니, 저는 좀 털털하고 이 사람은 너무 깔끔해서 좋은 점도 있고 어떤 때는 여자가 볼 때 좀 답답할 때도 있고 솔직히 이 사람은 또 저보고 여자가 꼼꼼하지 않고 너무 또 털털하다 이러는데 좀 바뀌었으면 우리 참 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성격이 바뀌었으면. 그 털털한 김자옥 씨가 저희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이 사람 참 털털하구나 싶으세요? 보통 여자들이 예. 옷을 이렇게 벗으면은 맨날 못 얘기만. 옷 얘기할 수밖에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옷을 벗으면 이렇게 좀 개고 그러잖아요. 이렇게라도 좀 집에 들어가면은 옷을 벗으면 옷을 벗고 이렇게 옷걸이에다 걸어서 장에다 이렇게 걸거나 그럴 텐데 그냥 벗으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놓느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을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몰아서. 저 좀 한꺼번에 해요. 이렇게만 해놨다가 이제 시간 좀 나는 날 푹 자고 이제 이 사람 없을 때 한가 할 때 싹 채워놓고 또 그다음에 막 어질러놔 또 그다음에 싹 채워놓고 근데 이 사람은 방에 가면 항상 막 기가 막혀요. 예.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오잖아. 왜 그러면 침대 이렇게 이불 막 이렇게 그럼 저는 얼른 시간 됐으니까 일어나서 막 씻고 근데 이렇게 보면 그거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렇게. 각을 편해. 딱딱 맞춰갖고. 그렇게 해놔야 마음이 편하대요. 그래서 제가 참 편하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빨래하는 거 빨래 넣은 거 갖고도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요즘은 이제 둘이세요. 이제 저 아주머니가 이제 계셨었는데 이제 안 계시고 이제 우리 둘이서 이제 같이 먹자 그러고 해 먹자 그랬는데 이제 가끔 이제 바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갔다 뭐 시간이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 뭐 옷도 벗어 쓰고 속옷도 다 벗어 놓는데 그거에 뭐 요즘 그 세탁기. 이제 세탁기에다 집어넣으면 다 건조되잖아요. 그럼 건조되면 저는 사실 다림질을 하는 걸 뭐 서로 다림질하는 게 어렵잖아요. 또 싫어하시고 털어가지고 이렇게 털어서 널으면은 나중에 그냥 계속 그냥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나는 털어서 하나하나씩 다 털어요. 털어가지고 다 넣는데 이 사람은 꾹인 거. 그러면 나중에 그걸 배려야 되고 말라지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 저는 그냥 좀 구겨져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입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게 꼭 펴져야 입는 사람이고 거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세탁소에서 오면 다 이 사람 옷이에요. 저는 그냥 웬만하면 몇 년 그냥 입어요. 그건 워낙 주름이 있는 치마죠. 이게 한 10년 된 거 오랜만에 입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빠 이거 예쁘지 뭐 어쩌고 아까 그러면서 속으로 클리닉을 한 번도 아니 공주마마가 공주마마니까 지장 그런 거예요. 없어요. 근데 조금 왜 지저분해도 별 이렇게- 지장 없는데 공주는요 시녀가 다 해주는 거지 본인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연예인들의 일상이 그렇다고 다 똑같으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패티킴 씨는요. 네. 전 뭐 실제 본인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주변 사람한테 들은 얘기로는 아침 급히 나오느라고 입구에 액자가 삐뚤어진 걸 손을 못 보고 그냥 나오면서 아 액자 그거 바로 놓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일이 안 된대. 누굴 시켜서라도 그 현관에는 액자 이렇게 조그만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줄 맞춰 놓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예 줄 맞췄어요. 그러면 휴 그러면서 일하는. 근데 저희 부부는 만약에 저까지 그랬으면 저까지 그랬으면 참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고 한 사람 잘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반대로. 네. 그러면 저쪽 시어머니하고는 지금 저 어머님 네. 연세 어떻게 그럼요. 되세요? 지금 6 되셨어요. 76. 예, 76. 아 그러면 처음부터 양쪽 사돈들이
뭐 둘이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서로 싫어했었죠. 그랬었습니까? 네, 네. 오. 왜요? 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연예인 며느리 그때는 그게 섭섭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냥 평범한 며느리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일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반가운 며느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또 좀 그랬죠. 서로 좀 그 그랬죠. 양쪽 다 연예인 가족이라서 이해가 너무들 알아서 그랬을까 원.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러셨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희들 경우에는 예. 좀 이렇게 실패도 했었고 그랬으니까 너무 염려스럽고 너무 걱정스러운데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어른들은 생각하실 수 있죠. 조건들이. 그래서 충분히 저는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들은 재혼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럼요. 이혼이 예. 많아진 만큼 또. 예.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참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재혼 그러면 일단 조금 다르게 보고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걸로 돼 있었고 네. 그랬죠. 그런 그래서, 면에서 네.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재혼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정말 좋은 때보다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그럼요. 더 신경 쓰고 더 막 신중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볼 때는 신중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안정되고 좀 더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했으면 다 생각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보는 그 입장이 어떠세요? 굉장히 이뻐해요. 예. 잘할 거야. 시어머니한테 뭐 잘하지 못해요. 네?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저 시어머니하고의 관계는 김자옥 씨 나름대로의 그 독특한 해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저는 우리 뭐 그거- 자주 찾아뵙는다, 용돈을 예. 많이 드린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요. 그 안 된단 네, 말이에요. 자주 못, 어차피 이쪽에서. 뭐 집안에 큰 경사 있을 때도 녹화 있으면 잘 못 가고. 못 가게 되고. 그럼 전화하고 그러면 아유 그래 바쁜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속으로는 섭섭하실 수 있죠. 며느리가 지금 하나인데.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제가 하는 건 몇 년 전부터 말일날 12월 마지막 날 꼭 전화, 어머니 생각이 나요. 꼭 그날은 왜 제아의 종소리 들리는 그 순간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을 때 꼭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 꼭 그 시간에 전화 해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죄송하다 그러고 건강하고 오래 사시라 그러고 사랑해요 막 그러면 나도 사랑한다 막 이제 그러시면 그럼 1년에 한 번 네. 전화? 아니요, 그때는 꼭 한다고요. 무슨 일이 그때는 꼭 있어도. 하고. 쭉 허되 그러니까 그때는 그날은. 어쩌면 제 마음을 진짜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고 중간에는 또 무슨 일 있을 때는 가고 어떨 때 못 가고 전화는 또 가끔 하고 어머니는 어쩌다가 저 보시면은 막 예쁘다 그러고 너무 예쁘다. 아유 너 예쁘다.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거 참 좋네. 네.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전화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해가 바뀌는 그 순간에. 네. 그 밖에 또 오승근 씨가 볼 때 김자옥 씨가 잘하는 거,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건 뭐가 있어요? 잘하는 거는 없으면 없다 그래. 없으면 없다고 그러요. 뭐 있을 것도 있는데 사실 또 못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옆으로 봐서도 물론 바쁘니까 근데 제가 또 이해도 또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제 경조사 있을 때는 이제 어머니한테 저는 이제 가게 되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네 애미는 왜 어떻게 어디 있니 그러면 사실 방송이 없는데도 제가 있다고 그러죠. 왜 그러면 그럴 때 피곤하고 있어요. 들어올 때 그럼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어머니한테 핑계를 대야 되고 지금 집에서 자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쉬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야매 녹화가 있어서 그러니까 가끔 저가 이제 선의 거짓말을 좀 하기도 하죠. 근데 어머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희가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그럼 괜히 얘기했는데 다 지난 일인데요, 뭐.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이제 곧 제야의 종소리가 울릴 거거든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저 방송 전화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그 저 김자옥 씨가 며느리라는 게 늘 이렇게 제 친구분들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자랑스러우세요? 조심스러우세요? 자랑스럽죠. 특히 어떤 점이 자랑스러우세요? 항상 귀엽고 그도 잘하고 그러니까 지가 네. 잘하니까요. 아니 그래도 그 자꾸 만나야 정이 나지요. 그렇게 바쁘다는 텔레비전 핑계로. 맨날 보는데요, 뭐. 아 텔레비전으로. 텔레비전 맨날 보니까 그냥 씻고 보는 거죠, 뭐. 예. 애 엄마로서는 어때 보여요? 애 엄마요. 네. 애 엄마로서는 뭐 점수가 먼저 보는 지일이 바쁘니까 예. 내가 네. 키우고 있고 그러니까 저긴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고 네. 이렇게 자꾸 살다 보니까 지금은 만점이에요. 괜찮아요. 잘해요. 예. 저도 또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네. 이 아이도 그렇고 우리 아이도 그렇고 그래요. 네. 잘해. 아무튼 가장 잘 꾸려요. 그 뭐 지금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네. 그 뭐 한 가지 정도 그래도 이렇게 성에 차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앞으로 고쳤으면 하는 거예요. 고쳤으면 하는 거요. 네. 먼저 분에 지가 세시적인 좀 그런 것도 좀 있었죠. 애가 성격이 어떠냐면요. 새침해요. 애가 새침. 어떤 애예요? 새침하다고요. 네. 아 며느리기요? 예. 예, 집에 와도 그렇고 새침하고 이렇게 눈을 쫙 내리깨고요. 네. 그러고 있으면은 제가 왜 화가 났나, 왜 저러나, 네.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봤죠.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이도 좀 들고 저도 엄마가 되고 이러고 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예. 뭐 절 칭찬을 뭐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네가 됐다. 그래지죠. 그냥 웃으시는 게 아주 비슷하세요. 며느님하고 어머님하고. 근데 그냥 관계가 목이 생겼어요. 그 용돈은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아니면은 만날 네, 때 부정기적으로 줍니다. 조금씩? 줍니다. 정기적으로요? 네, 아, 예. 줍니다. 예, 웃음이 좋아 보이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김자옥 씨가 좀 인사드리시면서 그래. 전화 마무리하죠. 예. 어머니, 그래. 보고 있어. 애쓰셨어요. 뭐 애쓰긴 뭐. 네. 식사하시고 너 같은 거 보세요. 뻔히 하는 걸. 저기 녹화해 주세요. 녹화 뜬다 지금. 네, 그러잖아요. 네, 어머니. 녹화 떠는 것이요. 네. 다른 대부가 자랑이 아니라 무척 많아요. 저는 네. 뭐든지 하면 뜹니다. 네. 그게 제 춤이에요. 예. 네, 어머니 식사하시고요. 그래. 쉬세요. 그래. 네. 잘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도 우리가 끊어야지. 쉬세요. 그러면 더 섭섭하세요. 그 노인네들은 그래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살고 말씀 많이 하시는 접근을 거. 하고 좋아하시고. 하실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 쪽에서 재미 별로 없이 그렇지만 계속 정말 막 이러시면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요 지금 연세가 79세인데 저는 지금 죄송합니다만 안경 껴야 이제 겨우 저 뭐 문자 원고 같은 거 보시죠. 보고 오는데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딸 애들한테 그냥 안경 안 끼고 문자를 날린다니까요.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세련되셨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흥미도 애들하고 연결해서 대화하는 쪽으로 풀어요. 그 애들은 근데 다른 어머니는 쪽하고는 아주 안 예, 하시더라고요. 젊으시네요. 음성 들어봤다 아주 네. 건강하시고. 처음에 교제할 때 전화 누님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젊으시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이 감기 기운, 가라앉으신 거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 참 목소리가 좀 예쁘세요. 아주 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예. 아주 온화하신 그런 예. 성품이실 것 같은데 네. 아니 이렇게 나오면 지금 애들이 이제 그러면 그 저기 큰애가 우리 지연이가 25. 대학 졸업하고. 시집 온 애가 생겼네. 네, 25. 결혼식 그 그동안은 그러면 같이 길렀어요? 어릴 때는 저희들이 데려있다가 할머니가 어머니가 네. 좀만 거의- 전화 받으신. 네, 네. 아이고 그 얘기를 못 여쭤봤네. 그러면 그 밑에서 줄곧 지금 그 나이가 거의 네. 그러면 서로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래도 자주 막내하니까. 아, 그래요? 그럼요. 뭐 왔다 갔다 근데 자주 왜 하고. 데리고 안 키울까 딸인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좀 염려스러운 것도 이제 그게 이제 다 그런 문제죠. 연예인 며느리 또 아이도 안 낳은 여자. 어머니 너무 걱정스럽죠. 그래서 너희들이 또 둘이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났는데
아이 때문에 또 혹시 그럴까 봐 그러니까 어머니의 깊은 그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좀 돌봐줄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아니 그 애가 김자옥 씨를 찜했대는데 네, 그래도 뭐 어머니가 다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정말 잘해주셔서 아주 건강하고 건전하게 좋은 여자로 잘 자라있는데 제가 키웠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럴까. 네, 그래서 그 둘째를 낳고 나니까 첫째를 보는 눈이 또 달라지고 그런가요? 너무 틀리죠. 그래서 저는 재혼하는 사람들 아이 있는데 재혼하는 사람들 가끔 얘기하면 꼭 가서 아이를 낳아라. 왜요? 너무 틀려요. 아주 하늘과 땅인 것 같아요. 제가 자식을 딱 낳아보니까 그 아이를 영환이를 딱 낳아갖고 이렇게 눈을 처음 딱 마주쳤을 때 너무 그 지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가 보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건 몰랐어요. 그런 거.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가슴이 뭐 아프다. 왜냐하면 왜 친부모하고 같이 못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지. 걔는 왜? 뭐 때문에 걔가 무슨 잘못을 해서 친부모하고 같이 못했을까? 그 부분 하나만 가져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완전히 생각이 틀려지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애처롭고 기특하고 예쁘고 정말 잘 돼야 되고 나중에 행복해야 되고 막 그런 마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둘째를 보면서 아유 큰애한테 더 잘해야겠다. 네. 예. 그럴까. 하여튼 아까 이 시간 전에 대기실에서 김자옥 씨 만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 김자옥 씨 왜 그렇게 이뻐지셨어요? 아니 원래 이쁜 얼굴이지만 네. 요새 오승근 선생이 있을 때 자례로 잘 떠서 이뻐지셨나 이랬더니 네. 정말 저 이뻐지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네. 사람이 그 아까 그 어른 전화 받으면서 들어오고 두 분 말씀하실 때도 그랬는데 사람이 살면서 잘못하고 결점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잘나면 잘난 대로 두 분 유명인 앞에 놓고 내가 이런 그 부부 앞에서 함부로 얘기할 건 더 아니지만은 이해라는 거 서로 덮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여자가 뭐 빨래 막 턴다고 신경질 안 내고 대신 자기가 해준다는 이해 그런 게 참 그렇게 되시네요. 참 김자옥 씨를 제 친구 이면식이가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꿈속의 공주라로 목장을 하면서 소 이름을 다 자옥이라고 지금 그럴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정말 그분을 제가 막에게 죄송합니다. 나중에 김 박사님 말씀을 들어봐야 알아야. 근데 진짜 이름도 그렇게 해서 자자가 가운데로 들어온 이름이 김자옥 씨 이후에 많아졌어요. 저희가 만약에 김옥자를 했어봐요. 얼마나 촌스러웠겠어요. 아, 김옥자 씨 죄송합니다. 자옥이 그러니까 이쁘잖아요. 옥자는 많잖아요 이 세상에. 뭐 연자 그러면 그래도 자연이 그럼 괜히 이쁜 것처럼. 그러면 지금 그럼 지연이는 이제 5살 때 만난 이제 큰 딸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영환이는 아드님? 네. 그건 몇 살이에요? 유학가 있어요. 15살. 15살. 그럼 그렇게 둘이는 서로가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 아기 때부터 영환이 아주 나서 아주 깐날 때부터 아주 네. 누나를 너무 좋아하고 치마꼬리 잡고 피아노를 치니까 피아노 누나 하면서 너무 영환이가 잘 따르고 영환이는 정말 친누나인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재작년에 이제 친누나가 아닌 거 알고 엄마가 재혼한 것도 알고 영환이가 다 알았죠. 그럼 그 알게 되면 아이가 사춘기 때인데 근데 영환이가 몇 년 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애들이 어떻게 알죠? 그걸? 글쎄, 너 어디서 들었니? 그랬더니 자기 친구의 엄마. 내 친구 엄마가 얘기해서 알았다. 이제 그래. 그렇게 뭐 인터넷도 있고 요새는 우리는 뭐 어차피 뭐. 알 수밖에 없죠. 근데 뭐. 그 알게 되고 나서 오히려 갈등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이제 언젠가 한번 그 영환이 있는데 외국에 가서 시간이 되면 쭉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거 제가 많이 걱정은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고 뭐 그거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야지 하다가 쭉 그냥 넘어왔는데 재작년에
전화가 와서 엄마, 영환아, 거기 몇 시니? 막 이랬더니 물어볼 게 있어?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 재혼했어? 이러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랬죠.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알고 있었지. 근데 왜 말 안 했어? 그랬더니 그럼 뭐 엄마 신경 쓰게 뭐하러 얘기해? 그러면서 재혼하는 게 죄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더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우리 아들은 참.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시간 말씀하실 때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미장원에 계셨대요. 머리 하다가 네, 받으셨대. 네, 근데 예. 어린애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편안하게 김자옥 씨를 해줬다고. 엄마 마음 다 이해해. 그러면서 엄마 나 그게 뭐 걱정하지 죄야? 마. 그랬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누나는 어떻게 된 누나인가?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제가 결혼하면서 데리고 온 누나인가? 아빠 그거가 조금 몰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더니 그럼 누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 이러는데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그냥 감사해요. 참 감사하다. 나는 복이 많다. 정말 지연이도 너무 잘 자라고 아들도 또 이렇게 너무 복이 많고 감사하다. 누구 아들 누구 딸인데 그렇게 해드리겠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는 네. 아빠한테 이 아들이 아빠하고 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아빠 가슴 아플까봐. 몰라요.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아버지를 깊은 좀 뜻이 어려워할 거예요. 했는지도 몰라도 어려워했는지. 어려워할 거예요. 그런. 다른 얘기는 잘해요. 아이가 아빠한테. 예, 다른 얘기는 잘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 기왕 질문 나간 김에 좀 여쭤보면은 이게 아주 굉장히 깨끗하시잖아요. 깔끔하시잖아요. 제가 예. 아까 뭐 이제 그렇지 친자 같은 않아요. 것도 뭐 이렇게 그 청소가 세탁 예. 쓰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뿐만 아니라 남이 이렇게 된 걸 못 견뎌 하거든요, 보통요. 예. 근데 그런 점은 어떠신가요? 김자옥 씨가 그게 잘 깔끔하지 못할 때.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화를 내거나 뭐 꾸짖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몇 번 얘기는 하지만은 화는 안 낸다. 예. 여자가 이게 뭐야 그냥 이 정도지. 예. 그걸 화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막 거짓말하죠. 뭐 이게 뭐야 왜 그랬어 막 이렇게 까만 이 양말 같은 거하고 타올하고 같이 세탁기에 넣으면 까만 양말에 하얀 게다 묻어. 그래갖고 내가 테프로 막 털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 글쎄 말이고 내가 안 넣는데 아빠가 넣었어 막 이렇게 막 넘겨버려요. 압박감은 넣지만은 공격당하지는 않으시는군요. 네, 왜냐하면 그게 공격당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그렇죠. 또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성격인데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주면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깔끔하다 그러는데 저도 참 텁텁한 사람이에요. 에이, 아무도 안 믿어. 근데 그 좀 이렇게 격을 갖추려고 애쓰는 사람인 건 분명해요. 선배들한테 가깝다고 후배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선배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깍듯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그런 걸 절대 못 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아들한테도 은연중에 좀 이렇게 그 아버지한테 함부로 말 못 걸게 하는 그런 분위기일 수 있다. 근데 지금까지 둘이 한 얘기를 총 종합을 해봐 가지고는 지금 결혼 생활을 17, 18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을 것 같은데. 많이 싸웠어요. 어떻게 안 싸워요? 그래요. 많이 싸우고 이제는 싸울 거 있어도 아유 자자 그냥. 아유 그쵸? 많이 싸우죠. 되게 어떤 게 제일 잘 싸우는 장점에 주제가 뭐였었어요? 잘 싸우는 거요? 하면서 어떤 거 먼저 얘기를 해야지. 가만있어 봐. 싸우지 하도 오래돼서 아니 그러니까 저가 제일 느끼는 거 말하자면 남편이 제일 싫은 게 뭐냐 이렇게 딱 물어본다면 저는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네. 둘 중에 한 사람만 벌면 돼요. 네.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럼 나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놀아요. 난 일하는 게 좋으니까 나가서 일하고. 그럼 이제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신경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그걸 갖고 너무 막 이렇게 신경을 이게 더 크고 중요한 일인데 왜 이걸 가지고 이럴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맨날 그래갖고 이거 잘 된 적 있어? 이거는 맨날 잘하고 이거 큰 사고 뻥뻥 내면서 뭘 이런 걸 갖고 그래 저는 그런 그런 게 싫어요. 꼼꼼한 나머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아빠. 그냥 그거 없어도 다 살아.
근데 왜 그거 갖고 그래? 이게 더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남자로선 이게 더 중요한데 왜 여기에 자꾸 신경을 쓰나? 이쪽으로 볼 땐 그렇고 예. 저쪽으로 볼 땐 싸울 거리가 뭐예요 도대체? 뭘 때문에 지금 아내한테- 얘기한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싸움거리거든요. 지금.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 처음에는. 정도로 되면은 제가 입을 막아요. 저는 이제 얘기를 안 해요. 그때부터. 왜냐면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소리가 좀 커져요. 얘기할 게 별로 없지. 근데 제가 이 톤이 톤 자체가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이게 가만히 잘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도 좀 신경질 내면서 내는 것 같이 상대가 듣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내면 내가 거기서 참는다. 그쵸. 화를 내면 내가 같이 받아주면은 내가 더 화가 난 것 같으니까 싸울까봐 내가 그냥. 예. 근데 옆에 있는 실제로 김정식 실제로 보면 제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 김재욱 씨가 좀 힘들 거거든요. 남편의 성격이 사실은. 힘들어. 전혀 안 그래요. 아니 전혀 안 그랬는데. 당신은 전혀 안 그렇고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김 박사님이 지금 선생님이요, 선생님, 의사님. 그러니까 김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맞으니까 나갈 때 약 받아가지고 나가요. 일어나 봐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진실탐지라고도 그러고 뭐 부부 청문회라고도 그러고 앞으로 어쨌든 앞으로 오셔서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좀 앉아보세요. 이쪽 앉으세요. 편안한 쪽. 자, 의자가 너무 높죠? 앉기 불편하시게 괜찮으세요? 그래도 방송국에 있는 것 중에 질 이쁜 거 골라오고 그게. 자, 짧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다고 치고 제가 오승근 씨한테 먼저 물어볼 테니까 이어서 이금희 씨가 예. 물어보세요. 그냥 써준 대로 저는 하는 거예요. 이거 지 얘기 아니에요. 여우 같은 아내 맞지 뭐 여우 같은. 나에게 애교스럽게 거짓말을 잘한다. 하긴 해죠. 어느 집이든지 하는데 하는데 그 애교스럽게 해요. 애교스럽게. 잠깐은. 그러니까 여우지. 나중에 들켜도 크게 뭐 그렇지 그러면 않는 김정욱 요령 씨는? 범위 내에서. 네. 네. 이젠 제발 남편이 그만 좀 씻었으면 좋겠다. 씻는 건 괜찮아요. 씻는 거. 네. 별명이 있다면서요. 오 샤워. 아니요, 그 어차피 남 앞에 서는 직업이다 보면 저도 하루에 최소한도 2번은 하거든요. 아니 근데 성도 하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번 더할 때도 있어요. 오 목욕 이렇게 되고 샤워도 샤워. 오 샤워. 오 샤워 좋다. 그다음 이 부자는 언제 눈? 아닐 때. 아닐 때. 틀렸을 때. 네. 아내는 밖에서 내 험담을 많이 하고 다닌다. 제가 아까 그런 거. 네, 제가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는 저하고 싸웠어요. 이제 뭐 말다툼을 하고 제가 이제 말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바깥에 나가면은 하여튼 무조건 바깥에 나가면 내 얘기 나오면은 사랑스러운 남편. 좋은 그럼요, 얘기만. 정말이니까. 남들한테는 또 그거는 그거고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남편 사랑하는 건 또 그거 따르지. 그런 얘기. 좋은 얘기만. 그럼요.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 남편인데. 이거는요. 예물도 남을 주는 남편 정말 못 말린다. 네. 예물을요? 결혼 예물을요? 예. 나 참 기가 막혔어. 결혼할 때 참 어렵게 했어요. 돈도 저도 없었고 이 사람도 없었고 그랬을 때 이제 양쪽에서 또 반대하고 이래서 결혼할 때도 되게 힘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없는 돈에 결혼식회를 해줬어요. 세트로 이렇게. 네. 근데 그게 지금 17, 18년 됐으니까 많이 끼진 않았어요. 예.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일요일 날 오래간만에 그걸 이렇게 꼈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엄마 생각도 나고 어머 이거는 참 예쁘다. 아빠 결혼식에 아빠 거 네모지 그거 되게 예쁘지 어딨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어딨어 그랬더니 친구를 줬대요. 아니 어떻게 그걸 또 예물을 주는 사람이야 또 달래면 줄 수도 있었는데 달라고 안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 달랄 사람이 달래서 아니에요. 줬어요? 아니면 그냥 자청해서 준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조금 고장이 나가지고 네. 좀 이렇게 박혀뒀다가 네. 좀 무거워요 시계가. 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제 외국에 사는 친구인데 네. 아니면 갈 때 그냥 선물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뭐 이제 나가잖아. 다 이제 나 그 고쳐가지고. 친구 고쳐서 오면은 넣었어. 안 끼면 달라 그럴 거야. 그래. 그러네. 지금 저 이 방송은 친한 미국에도 친구니까. 나가고 뭐 전 세계 각국에 동시에 다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저 오성근 씨 시계 가져간 친구분, 다음에 오실 때. 예, 뭐그 무심코 받았을런지 모르지만 김자옥 씨 입장에서는 아주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결혼 초 아내가 챙겨준 출장 가방은 늘 좋았다. 안 그렇지 좋으셨어요? 않았습니까? 꼼꼼하지 않으니까 출장 가방에 칫솔은 넣고 치약은 빼고.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근데- 출장 가방 챙겨달란 말 해본 적도 없어요. 자기가 다 하지. 결혼 초에는 얼마나 예쁘게 결혼 잘 초에는 싸우는지. 했어요. 했는데 제가 한번 이 출장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갔는데 네. 비어 있는 게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게 예. 이제 예. 다 집어넣은 줄 알고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결혼 초 갔다 와서부터는 이제 해줘도 예. 제가 다 열어가지고 다 꺼내놓고 다시 내가 집어넣어. 제 것도 다 싸주는데요. 제 것도 다 싸줘요. 지금은 제가 싸줘요. 그래. 그 팔자 길들이기 나름이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또 남편이 다 해줘요. 아, 내기 편해요. 아, 그래. 그리고 또 잊어버릴까 봐.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요거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화가 나면 나는 일부러 집안일을 한다. 네. 화나면 먹는 사람이 목욕탕 있더니. 청소하고 네. 막 물 견져서 거품 내서 목욕탕 청소 싹 하고 안 하던 청소 다 하고 그럼 좀 기분이 나죠. 그럼 김자옥 씨네 집에 찾아서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거면 전날 싸운 거네. 뭐 막 어지러져 있으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안한 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두 분 말씀 이렇게 들어봤는데 엄앵란 쌤 참 재미있게 사시고 예. 두 분이 아주 현명하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냉전이라는 게 부부 간에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며칠이나 냉전하시고 하회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저는 한 뭐 닷새 내지 일주일도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참지를 못해요. 난 한 싫어. 3일 정도 많아야 길어야 3일. 그래서 하면 이틀.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먼저 얘기하는 순간 모든 게 다 그냥 제가 다 없어져 잘못했다 그래요 먼저. 먼저. 무조건 잘못한 거 없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거 없는데 아이, 좋은 게 좋고 여자니까 그리고 저 사람 본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니까 그걸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이면 그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건 뭘 신경을 써요. 그럼요. 정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말 안 해요. 근데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표현을 그렇게 했구나. 자존심 때문에 저러고 있구나. 그러면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게 또 아빠는 참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 냉전 때는 누가 밥 차려줘요? 냉전 때 진짜 그때 한 일주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보니까 알아서 다 먹고 다니더라고. 알아서 다 먹고 아줌마 밥 주세요. 아줌마 더 하는 거야 더. 더 잡숴요. 난너 우습다 이거지. 너 없어도 난 너무 잘 먹고 너무 예쁘게 쫙 젤 바르고 아주 너무 아니. 예쁘게. 아니 막 싸워갖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친구 집 간다고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에요. 내려갔다 뭘 안 갖고 온 게 있어서 다시 올라가는 순간 이 사람이 저기서 이렇게 걸어와요. 그새 밖에 나가고 보니까 빵 봉지 들고 슈퍼 가서 빵 사가지고 나는 화가 나갖고 친구 집에 갔다가 잠깐 뭐 때문에 들렸는데 저기서 빵 봉지 엘리베이터 탔는데 빵을 이렇게 들고 있어. 어머 기가 막혀. 이 사람은 빵을 먹을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화가 나. 이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드니까 화났으면 나는 거지 뭐. 나 스트레스 받으면 나 피곤하고 나 몸 나빠지고 몸도 건강하지도 않은데 나 그냥 먹고 자꾸 생각 안 해요. 네, 그냥 그게 편하게 확실히 살을래요. 예. 현명한 방법이죠. 네, 그거 뭐- 따지고 냉전해봤댔자 서로 것도 마르기만 하고, 예. 마르죠. 근데 나가서 일도 안 되죠. 너무 속상하고 그거 뭐 보면 그렇지만 뭐 참 김자옥 씨가 여우 중에 여우야. 왜 선생님 그렇게? 거기까지 되기까지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래. 아니 근데
세월을 따져서 거기까지 힘들었지. 김자옥 씨는 처음에 심청전, 한중로, 그다음에 꽃피는 팔도강산, 그다음에 다 수선화, 외우셔. 신부일기, 당신 그거 할 때 김자옥 씨 연기는 정말 아유, 저렇게 죽였어. 그러다가 그다음에 보통 여자, 오양의 아파트 이걸로 이제 대종상 주연상 타는데 그땐 다 후시 녹음이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성우들이 가서 도급이라고 그래가지고 녹음을 넣고 그러는데 김자옥 씨 녹음 넣는 스타일 보고 성우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 죽었대. 네. 간들어지지 뭐. 아니 이러고 보면서 그래서 아니었는데요. 이러고 잡고 가는데 성우들 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탄할 이제, 정도로. 예, 오승근 씨한테 한마디 물어볼 거는 이제 이렇게 사람은 그 성격 이렇게 이 감정에 격하잖아요. 그럴 때 막 참 못 참겠을 때 예명 내가 한 번 그냥 했는데 또 한 번 할까 보다 그냥 이런 생각을 어떻게 벗어 버릴 수 있는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벗어버리고 이 기나긴 세월을 해로하셨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참는다기보다는 많이 참았죠, 정말 사실은. 이제 싸우다 보면 제가 나름대로 그냥 혼자 저는 그냥 바깥을 나가버려요. 예, 나가서 좀 시간을 보내고 들어온다든가. 친구들하고 빵 사러. 빵 사가지고 오고 친구들하고 등산 가시고 골프 얘기하고 가시고. 그러면 다 잊어버려지고. 예. 근데 그럴 때 이제 다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오늘 먼저 말을 할까? 먼저 말을 할까? 하고 생각하는데 딱 얼굴 보자마자 말이 안 나와요. 입이 딱 보여져요. 그러면 눈은 이 사람이 어떤 때는 좀 차요. 굉장히 차가운데 얼굴을 탁 보다가 또 딱 안 봐요. 내가 지금 들어오는 것 많이 알면서도 이제 안 보려고 그러는 걸 이제 가서 제가 이제 등어리 두들겨주면 금방 풀어지는데 그 적 등어리 없어. 두들겨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지. 갈라고 등어리 갈라고 이러는데 딱 보면 그럴 정도. 걔 제가 먼저 얘기하면 더 풀어지죠. 근데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이렇게 얼굴 보면은 벌써 알잖아요. 아, 오늘 저녁에는 나한테 얘기할 것 같다. 아빠 저 저녁 식사하러 나가자든가 우리 영화 구경하러 나가자든가 그러면 저는 나 싫어 이러는 얘기를 전 여지껏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10번 하면은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고 뭐 영화 구경 가자 그러면 제가 시간 있으면 가. 밥 먹으러 가자 뭐 또 밥 먹어 가. 그래. 요거 모르시죠? 김자옥 씨가 또 그 통이 크다 그러나요? 그런 게 있어요. 3년 전에 금천땡네 사람들의 가찰 적인데 로드 매니저가 와서 일르대요. 누나 나 그 얘기 할 거야 그랬더니 뭐 그랬대. 어제 MBC에서 1월 1일인데 1월 1일 날 녹화하니까 1월 1일에 사실 사람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구내 식당에서 오늘 거는 내가 다 애쓰신다고 그날 스태프들 계산을 다 하시고. 몇십 명인데. 그럼. 저는 아까 그 얘기하실 때 김자옥 씨 얘기할 때 그 치마를 한 번도 클리닝 안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게 부부 사이의 그 좋은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그 뭐냐면 그 뭐라 그럴까 털털하거든요. 털털하고 한 사람들의 단점은 남편이 보기에는 좀 힘든데 남을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본인이 자기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테 그런 기준을 많이 해서 남의 비난을 좀 적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자옥 씨가 털털한 것이 부부 생활에 많은 윤활유가 됐고 그다음에 오승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격이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만 깔끔하고 강박적인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양반이 남한테 자기 걸 강요하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얘기하다가 김자옥 씨 반응을 보면 거기서 턱 이게 그 멈춘다는 거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부부는 사실은 그 갈등이 많은 요지가 있는데 그게 공격성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게 아주 굉장히 좋은 건데 남편은 본인의 권을 아내한테 강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내 자체는 많은 부분에 허용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옷 같은 거 함부로 넣는 것이 남편을 괴롭히긴 하지만 그게 부부 생활에서 굉장히 활력이 될 수 있는 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맞아요, 맞아요. 그 아직은- 트렁크 챙겨주는 것도 그래요. 정말 그 깔끔하게 빈틈없이 해주면
오승근 씨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곁을 주기 위해서 나는 당신보다 뭔가 좀 모자라는 그런 여자요 하는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도 김자옥 씨가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랬어. 조성격도 보통 깍지 아니거든. 서울 정리를 깍지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아이고 예. 철두철미하지. 때만. 예, 예. 그거 보면 그럴 때만 참 그렇지. 곁을 주고 일부러 자기의 모자람을 상대방에게 줘서 안심시킨다는 그 자체가 그 가정을 화합으로 이끄는 지혜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는 하나씩 생각이. 배울 점들이 있으시네요. 예. 이런 점, 이런 점. 아유 여우 중에 상여우죠. 옳습니다. 아유 그런 여우는 뭐 온 이 세상 여성들이 다 그런 여우는 됐으면 하는 쪽인데 꼼꼼 완벽하려고 애쓰는 남편한테 그 자존심에 저 한계가 어딘지를 잘 미리 간파를 해서 그죠? 그렇죠. 미안해 여보 거기다가 대고 끝까지 싫어 그럴 남자 있겠어 이 세상에.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